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송가람 전문가님께 종목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달러화 가치가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증시 어제도 양시장이 1% 넘는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 출발하긴 했었지만 장 초반엔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가 싶더니 오전 11시쯤부터 낙폭이 깊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1% 빠진 2,435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1.5%가량 내린 783선에서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도 기관의 매도세가 양지수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소폭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개인은 5거래일 연속해서 양시장에서 물량 담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좋았던 업종들은 모두 유럽의 천연가스 이슈와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LNG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조선주들의 주가가 좋았는데요. 어제 7% 넘게 오른 STX 엔진을 필두로 해서 기계업종 1.7%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중공업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특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1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운수장비 업종 1%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같은 에너지와 가스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전기가스업 섹터도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금속과 건설업종만 상승했는데요. LNG 선박 수요 증가 소식에 철강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금속 섹터 0.6%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일진파워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6.5% 상승하면서 건설업종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업종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약품 섹터가 2.6%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이 3%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5% 정도 내리면서 대형주들의 낙폭도 컸습니다. 또 SPC 삼립과 오리온이 4%대 급락하면서 뒤를 이어서 음식료업 섹터가 2.4%대 약세였고요. 또 의료정밀 섹터 또한 2%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 업종이 3%대 가장 많이 내려갔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 섹터 엔터주들과 콘텐츠주들의 하락장 속에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기업인 대원미디어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유통업종 2.3%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우리 간식 밀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볼 만한 시간의 특징주는 S트래픽입니다. 네, SK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CN플러스인데요. 장 마감 후에 사회이사를 신규 선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 3.52% 올랐습니다.
한편 나무기술은 클라우드 백업 암호화 시스템에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는 1.3% 내렸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좀 주춤하고 있죠. 여기에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부진했습니다. 8월에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44.1로 전월에 47.3에서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로 50을 밑돌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12.6% 대폭 줄어들면서 2016년 1월 이후로 최저 수준인데요. 주택 시장이 크게 둔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보합 마감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2%, 다우 산업지수 0.47%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네,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수요일에 나와 계신 송가람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가람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항상 책임지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주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가격대, 현재의 가격대 같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격 예측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오늘도 이어가 볼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미국의 국채판 공포지수 무브가 금리 상승에 7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채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무브지수가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무브는 국채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의미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무브지수는 전거래일보다 9.75% 상승한 135.89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14일 이후 거의 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네, 같은 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약 한 달 만에 3%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재상승으로 9월 미국에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것이냐? 이전부터 먼저 짚어드릴 텐데요. 더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채와 주식시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맞겠죠.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장,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의한 상승 흐름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이런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베이비 스텝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는 이유는 이 장기 국채 금리보다 현재까지의 시중 금리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중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도 떨어지고 주식도 같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금리가 높아진다. 돈을 더 빌리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주식 자금 또한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이런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 정도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장기 국채 금리보다는 현재 시중 금리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애플 전문 베테랑 투자자인 짐 먼스터가 애플 주가가 40% 이상 더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가에서 애플 전문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진 루프 벤처스의 매니징 파트너 진 먼스터가요. 애플은 올해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애플 주가가 몇 년 안에 25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애플이 자동차 회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을 기반으로 내년 말에 카플레이의 업데이트를 예고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서비스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애플의 카플레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길을 찾고 음악을 듣는 등 자동차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스터는 애플이 자동차를 출시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들과 경쟁할 수도 있다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연간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인 반면 자동차는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꼽았는데요. 애플이 전체 매출의 18%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고 제품의 6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일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으로의 회귀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애플의 3나노 공정 파운드리의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TSMC에 앞서서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바가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뛰어나지만 대형 고객사들은 TSMC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애플의 수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현재의 수주전에서 일단 애플에게 한 발 밀렸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수주 경쟁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현재 3나노 공정 삼성이 먼저 시작했죠. 그만큼 기술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3나노 공정을 쉽게 더 설명을 풀이해 드리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의 집적도가 이제 기술력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회로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 효율성은 높아지는, 다시 말해 빨라지면서 이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이 효율성이 강해지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 아직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 삼성전자가 나아갈 길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 외에도 이 애플 같은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하는 아직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수주전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주전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TSMC에게 선두를 조금 뺏긴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삼성전자 기술력이 워낙에 충분한 회사니까요. 앞으로의 전망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유럽으로 가보겠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급심하면서 LNG 탱커선 확보전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해지면서 액화 천연가스 유조선, LNG 탱커선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발생했고 이는 곧 탱커선의 부족과 천연가스의 기록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은 올해 미국과 카타르 등 다른 지역에서 LNG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제한된 수의 선박에 의해서 한정된 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름 고온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 한국과 일본 등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 시장에 뛰어들면 천연가스와 탱커선 가격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LNG 탱커선 최대 생산국인 한국은 2027년까지 신규 주문을 받을 생산 여력이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번 달 말에 3일 동안 유지보수를 위해서 노르트 스트림 1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15% 더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 조선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우리 관련주들 하락장 속에서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주에도 많은 수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슈퍼 사이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강하게 올 것이다.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상당히 큰 폭의 우리의 수혜가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과거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2004년 이제 브릭스 신흥국들의 이제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그때 강한 모습 슈퍼 사이클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의 요인 바로 중국의 철강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산업으로 인해서 그때 강한 수주량 엄청나게 큰 이제 사이클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의 큰 호재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큰 호재가 없이 올라간 상황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호재가 없이 올라온 것은 바로 코로나 시기에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40% 이상 이 수주량이 감소해 왔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수주 물량, 이 바닥을 친 물량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현재 지금 중국에서 강하게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끝내고 이제 베이비 스텝, 더 나아가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더 큰 이제 수주와 함께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일 밀키트에서도 이런 수주에 대비한 종목군과 이제 섹터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수주가 더 많이 될 수 있고 또 호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이제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바닥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지나고 경제가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은 더 호황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공개되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에서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이 LNG 조선주 관련해서 더욱더 지켜볼 만한 재료 알려주실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샵 3989번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반 정도 지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장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폭을 조금 줄이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지는 장 속에서도 사실 이 얘기가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 뭐 조선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었어요. 어제 그 유럽 천연가스 관련해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거의 그냥 그 섹터만 좀 잘 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주들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 살펴봐야 한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부족할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에 한파가 오는 것 그리고 내부 유럽의 인프라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자면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이런 각국의 전기가 서로 네. 이제 의존하는 이제 케이스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럽 내에서는 이제 각국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큰 나라들, 네. 강대국들에 비해서 서로의 이제 의존하는 경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국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그럼 서로 이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네. 이제 전 세계적인 가스 가격, 네. 이런 유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주들 살펴볼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어제가 절기 처서였는데 확실히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바람이 되게 시원해졌다고 느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면은 천연가스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더군다나 뭐 유럽에서 올해 또 제일 추운 겨울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뭄이 지금 너무 심각해서 내륙에서 이제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또 워낙에 조선주가 강한 나라니까요. 그 LNG 선박선들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는 섹터 종목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찾아주실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많이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확인하고 가면은 에코프로비엠이랑 미래에너노텍 2차 전지 관련주들이잖아요. 좀 오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미래에너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슈가 있어서 오늘 지금 관심을 가지신 걸까요?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속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물질 공급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네. 현재 이제 전기차의 수요 그리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에 따른 이제 실적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도 뭐 태조 이방원 5개 중에 하나니까요. 이 부분이 관련해서 주목을 오늘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태양광, 원전 관련주들 아까 저희 얘기했던 GSE 에너지 관련해서 대성에너지랑 같이 많이 올랐었던 GSE도 오늘 관심 가지는 분들이 높고요. 뭐 우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밤에는 비증시가 좀 덜 빠졌어요. 오늘 우리 시장 커플링 돼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커플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 이제 하락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밀키트에서 추천해 드리는 그런 종목군들 모아 가신다면 저점에서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요. 이렇게 빠지는 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는 종목들 저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찾아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어떤 얘기하는지 지켜보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비둘기파와 메이파 양쪽에서 다른 전망을 내놓고는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네. 베이비 스텝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 이제 저가에서 우량주들 모아갈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섹터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뭐 저렴한 가격에 장바구니 가득 채워 담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개장하기까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상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저희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조금 반갑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2% 정도, 코스닥이 아까는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0.15% 상승까지는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종목 상담 시간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샵 3989번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은 저희 방송 중에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저희 그 실시간 조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매수가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분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실 만 것 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가 9,720원 선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 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이 흐름 그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래나노텍 분석 한번 해주세요.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태조 이방원의 핵심주들 중 하나죠. 2차 전지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이 2차 전지에 이제 수산화칼륨을 공격하는 이런 업체죠. 이제 기술력도 있고 네. 이제 앞으로의 수주 계약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로 계속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격대 매수한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자, 이 단기 모습을 보시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에서 추격 매수 하시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손절 라인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고점에서 전고점이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제대로 지지 라인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접근하셨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격대 9,700원, 9,800원이죠. 네네. 이 가격대에서 현재 이제 매물대 소화를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양새죠. 이 기준봉에서 이제 7월 28일 기준봉에서 네. 이제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위치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회사 기술력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상승 측면들이 있지만 네. 이제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수 가격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높고요. 이제 1,500원대 돌파 이후에 12,000원 그리고 14,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어느 네. 정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섹터 매우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거의 다 왔기는 한데 얼마 정도에서 탈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한 가격대가 10,000원대이기 때문에 네. 10,000원대에서 이제 탈출하고 싶으신 마음이 이제 굴뚝 같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많이 좀 올랐을 때 이제 탈출하고 비중대가 싶죠. 네. 이제 비중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팔고 싶은 게 이제 음. 다 그 사람들의 네, 마음가짐인데 사람의 심리가. 이제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봉에서 거래량과 네. 이제 현재 최근의 거래량들 상태 네. 살펴보시고 이제 갭 띄우고 이제 매수가를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음. 여기서 오늘 추가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네. 이제 1,500원대 이 지지 라인을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라는 네.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음. 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의 이제 2배, 3배가 나오면서 네. 이제 강한 음봉을 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손절 라인 잡은 구간, 매수 구간에서는 네. 비중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 10,000원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내가 이걸 손을 털고 나갈 거냐. 웬만하면은 많이 수익을 받고 나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테니까요. 일단은 거래량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고, 지금 저희 좀 전에 개장이 됐는데 일단 10,000원 넘게 지금 7% 넘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 거래량 잘 체크해서 손절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익절하셔서 퇴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진짜 핫했어요. 어제 거의 9% 넘게 오른 종목인데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OCI 보내주셨거든요. 매수가가 근데 17만 원, 매수가가 좀 높으신 상황이고요. 비중이 그래도 적네요.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2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지금 현재가가 1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꽤 오랫동안 속을 썩인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핫하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흐름을 타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으실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함부로 해보겠습니다. 자, OCI 17만 원 선 올 수 있을까요? 네, OCI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이제 예전부터 대장주로도 거론이 되면서 강한 종목이죠. 네. 이제 패널 쪽으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계열에서 항상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음. 이제 먼저 가격대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자면 네. 이제 17만 원대, 이제 17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눌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이제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 강한 상승 이후에 18만 원대는 돌파하지 못하고 17만 원, 18만 원대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현재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보유량이 크시다면 예전 가격대까지는 지금은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보유량이 크다면 그 네.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네, 비중이 추가 적어요. 매수보다는 이제 추세를 보면서 가지고 가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당장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곳은 이제 중국이 되겠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우 큰 가뭄 때문에 전력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 전력난 이런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전력난 이후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네.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의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또 많이 흐름을 보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을 많이 육성하는 정책을 유지를 했었죠. 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를 어떻게 해주느냐, 개인들이 태양광 시설을 했을 때 어떤 단가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네. 것들이 핵심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나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 단가를 가져가느냐가 이제 그게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나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권이 커진다. 그럼 당연히 패널 가격이라든지 그런 공급 업체들의 이런 가격대, 수익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네.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면 이 가격대 이상 어느 정도 목표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오, 네. 일단은 뭐 이분이 지금 17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계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뭐 2년 이상 넘었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13만 원 선에서 더 오르려면은 조금 더 장기 보유를 해 가시는 방법을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시는 비중이 거죠.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OCI 17만 원에 비중 10%로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이왕 가지고 계신 거, 그리고 비중이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망은 좋은 기업이니까요. 조금 더 묵혀두셨다가 저희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하고 이제 이후에 정책 관련해서 또 태양광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은 그때쯤 한번 열어봐서 저희 수익을 보고 탈출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뭐 태조 이방원 오늘 다 나오고 있는데요. 우진 원자력 관련주죠.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상승할 때 매입하다가 고점에서 물렸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진 오늘 지금 13,15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15,000원을 갈 듯 말 듯 지금 계속 애태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진이 아마 우리 시청자님과 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전 관련주 이제 아까 2차 전지 했고요. 태양광 했고요. 원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진 15,000원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죠. 우진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진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그럼요. 있죠. 네. 그럼 이 원전 같은 경우에 비파괴로 다시 말해서 이제 원전에 이제 크랙이나 이런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이렇게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우진인데요. 이런 우진 같은 경우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상향 쭉 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이런 유럽 정책 중에 하나 바로 텍소노믹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이런 에너지 선택적인 에너지 네. 정책.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재정립해서 이런 것들을 더 육성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육성했을 때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기술적인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네. 이제 16,000원대. 이제 상승하는 16,000원 모습에서 이제 추격 매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개인분들이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음, 보통 이제 저가의 가격대보다는 추격 매수를 통해서 맞아요. 네, 추격 매수를 했는데 이게 분명 업종은 좋은데 내 종목은 어느 정도 가지 않고 눌린다. 근데 팔면 오른다. 이런 좋지 않은 사이클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라는 시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뭐 중기적으로 가격대는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6,000원대 가격대 충분히 돌파하고 17,000원대까지도 지금 보실 수가 있다라는 오.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단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14,000원대에서 이제 큰 거래량은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실 때 네.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제 거래량이 큰 기준봉을 참고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단기 추세 매매를 하신다면 3일선이나 5일선 이런 이평선이 이탈하는지 여부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계신다면 이 기준이 바로 선절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위치에서 매입을 하신다면 네. 이렇게 충분히 접근을 가능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최근에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 네. 이제 그거 궁금해요. 8월 2일자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눌리게 됐지만 이제 21선에서 거래량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잡게 되면
내가 22선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손절 라인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막연히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이걸 탈출할 수 있을 때 어디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네.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로 어느 정도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네.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17,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평단가를 조금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낮추고 싶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저희 8월 2일에 나왔었던 그 12,000원 선 이 정도 선까지 지금 확인이 된다면은 그쯤에는 한번 평단가 조정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웬만하면은 가지고 가셔라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도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내일 아침에 만나볼 테니까요. 샵 3989번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장하고 11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좀 반가운 점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그만큼 또 조금 더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0.87% 정도 어제 뭐 2,300선 가까이 코스피가 2,300선 가까이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딛고 올라오면서 현재 2,447선 다시 좀 2,450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뭐 여전히 이제 최근에 핫했던 뭐 그런 섹터들이 왜냐면 개별주 이슈로 간다고 뭐 계속해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의외로 지금 음식료업, 종이목재, 유통업 이런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비금속, 오락문화 업종 이제 핫했던 섹터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많이 빠졌었던 부분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장 저희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혼조세는 유지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다. 네. 장 초에 이제 약세로 시작을 하겠지만 네. 이제 전약 후강 네. 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보합권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아직은 조금 혼조세 많이 빠졌었으니까요. 혼조세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올라올 종목들 다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주 재료 확인하러 가볼 텐데요.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오늘 이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섹터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반갑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눈여겨볼 만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팍스 밀키트 어떤 재료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조2방입니다. 태조 2방원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태조 2방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현재 시장 자체가 개별주 이슈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죠. 혼조세에서 이제 정강 후약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후에 다시 올라오는 장세를 보이기도 하는 매우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런 개별주 장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 교육주 같은 경우 개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또 강하게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분들 매우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이반 같은 경우에 조선, 바로 조선주,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이렇게 세개 섹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과 이런 LNG 선박, 이런 선박들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단가들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각광받을 수 있는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천을 드렸던 섹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수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자체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섹터도 함께 지켜봐야 될 시기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외에도 중국, 미국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단가 또한 늘어나고 있고 수요뿐만 아니라 단가도 늘어나면서 지금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심하게는 1년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한 섹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또 방산도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분쟁 속에서 폴란드 수출, 이제 K9 같은 종목이 이제 중장비와 이런 이제 대포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 섹터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대,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이제 2차 전지에 먼저 하나를 살펴보게 되자면 이제 삼성 SDI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삼성 SDI 제가 50만 원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군이죠. 이제 대한민국 2차 전지에서 대장주로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삼성 SDI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삼성 SDI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술력도 있겠지만 현재 장 속에서 이제 개별주 장세에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가 하락하면서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 이제 차트 흐름 잠깐 보시게 되시면요. 이제 63만 원대 이제 강한 흐름, 이제 50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63만 원대 강한 흐름을 보이고 나서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이제 더 이제 눌리면서 이제 5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이제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 그리고 더 이제 여기서 추가로 눌리더라도 이제 58만 원대 가격대는 추매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조, 이, 방, 조선주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관련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목 얘기해 주신 거는 저 정말 송가람 전문가님 삼성 SDI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꾸준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대장주인 삼성 SDI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50만 원대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최고가 63만 5천 원까지 찍었었고요. 오늘 현재 59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켜셔서 기본 카메라 TV에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은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여쭤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 시간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저희 내일 이제 아침 8시 30분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